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동현 SK 사장입니다. 다음은 산자의 메로트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 그리고 마크 저커버거 페이스북 CEO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장동현 SK 사장입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영하 70도 이하인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돼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초저온 유통기술을 갖춘 기업들, 이른바 콜드체인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국내에서 이 초저온 유통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한국초저온이라는 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업인 SK가 이 한국초저온이라는 기업의 2대 주주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곧 내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백신이 나와야만 결국은 코로나19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백신의 개발을 상당히 고대해 왔었는데 정작 이 백신 개발 레이스에서 화이자가 현재까지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주류 무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상당히 지금 쇼크를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이 화이자가 개발하는 이 코로나 백신을 전혀 사전 예약도 해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이자가 백신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일본, 미국, 유럽에 집중적으로 가고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가에서도 특히 증권시장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수혜주가 무엇이냐를 찾았지만은 제대로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와중에 어저께부터 우리 증권시장에서 SK 주식회사 SK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K는 잘 아시는 대로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입니다. 네. 돈을 가지고 있다가 좀 된다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산다든지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주식회사 SK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주식회사 SK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한국 초저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LNG 기술을 가지고 초저온 물류 시설을 만드는 곳인데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이 한국 초저온이 유일한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운반하는 수단이 바로 초저온 상태에서 영하 70도 이하에서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지금 SK가 코로나 백신 시대에 아주 주목받는 회사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 한국초저온 말고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같이 묶이고 있나요? 예, 지금 국내 시장에서 콜드체인주를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히 지금 드러난 업체가 거의 없어요. 네. 증권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를 관련 저온 냉장을 하는 업체들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태경케미칼. 그런데 딱히 뭐 떨어지는 회사가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제약회사들 중에서 일부 회사들이 저온으로 관리를 했던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비해서 이 한국 초저온은 영하 70도는 물론이고 이 LNG 기술을 이용해서 액화 천연 가스에서 그것을 녹일 때 나오는 냉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대대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한국 초저온의 지주회사 거기를 SK가 출자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냉동 물류에 상당히 곳곳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는 2017년부터 물류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이 부분 수익이 좀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SK가 지금 물류에 투자했다는 거 사실 그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 첫 물류 투자 ESR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지금 그 투자 성과를
올렸죠. 네. 그리고 이 벨스타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앞으로 회사 사정이 더 나아졌을 때 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을 수백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스터 라는 회사의 이름은 벨스터인데 이게 2014년에 뉴욕 정시에서 출범을 한 회사예요. LNG를 녹일 때 나오는 그 차가운 열을 가지고 발전에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보관하는 데도 이용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SK는 그 코로나 백신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했던 SK 케미칼 쪽에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지주회사 측에서 주식회사 SK 측에서 투자를 잘해서 코로나 백신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산자의 메로트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이 1위인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플래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이 높을수록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예,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사실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우열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로도 있는데요. 네. 그 같은 평면에서 더 많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그 메모리를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커지고 또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크게 한 방 먹이는 그런 좀 쇼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3위에서 4위를 오락가락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서 무려 176단? 네. 176단짜리에 세계 최초로 가장 이 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낸드 플래시 기술을 개발해서 곧 양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 SK 하이닉스가 2위로 해왔는데 신기술을 통해서 30% 내지 40% 정도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땡기면서 가격을 낮춰버리면 1등, 2등 업체들은 결정타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실 이 마이크론의 이 초고층 낸드 플래시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증시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반도체의 판을 바꾸는 그런 뉴스다 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도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2위인 하이닉스 또 3위인 마이크론 등 후발주자로부터 아주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세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부진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인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 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 와중인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삼성보다도 훨씬 고층, 적층 층수가 높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삼성전자로서는 아주 날벼락을 맞은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공급 물량까지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삼성전자 비행기 전세기를 또 오지 못하게 해서 악재가 겹친 데다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마이크론에서 생산하는 거 마이크론도 회사는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그 현지 공장이 아시아에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를 내놓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첨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 또 언제쯤 그 기술을 내놓을 것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이 1등 달리는 사람들은 2등, 3등의 그 추격으로서부터의 도전으로부터 항상 위협을 당할 수가 있고 이 위협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삼성전자의 저력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번 이 낸드 플래시의 마이크론의 기술 혁신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받아 칠지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형 IT 기업들을 손볼 거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독점과 허위 정보, 개인정보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할 거란 전망인데요. 박사님, 외신에서도 바이든 시대에 IT 업계가 어려움을 맞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IT 대기업들이 바이든 당선자가 집권을 하면 크게 홍역을 치를 거다 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데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지금 이 페이스북이 1차적인 그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페이스북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바이든 당선자 측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한 목소리로 페이스북을 좀 손봐줘야 된다, 가만둘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조차도 나는 페이스북 팬이 아니다. 또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의 구조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얘기지만 네. 경제적으로도 민주당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서 IT의 독점이 미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IT 회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재벌 해체, 기업 분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 IT 업체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IT 기업 반독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 정부 당국, 공산당 차원에서 IT의 독점을 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IT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때는 독점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기업들이 너무 독점이 심해짐으로써 나머지 후발 업체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또 산업계의 생태계를 방해한다. 지금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IT 업체들이 유통도 장악하고 금융도 장악하고 심지어 제조업체까지 장악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 주가가 지금 연일 전부 하락세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참고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죠. 네. 대공황을 이겼던 그분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식이 바로 독점을 해체하는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는 은행산업이 정권, 투자, 보험 이런 것을 다 같이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전부 잘라버린 게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 어떤 그 대대적인 기업 분할 정책이 미국의 IT 업계에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금 전망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든 당선인의 IT 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이 IT 업계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구글이 뭐 가지고 있는 OS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앱을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이렇게 고발도 되고 있고 네. 또 통행세도 받고 있고 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뉴스 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몇몇 IT 업체를 통해서만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그 IT 업체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깨지는 거죠. 자유 공정 경쟁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지금 여러 차례로 적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단순히 적발하는 차원으로서는 그칠 수가 없다. 아예 기업을 해체 또는 분할하자는 쪽으로까지 지금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IT 업체로서는 큰 시련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셀트리온이 재벌 기업 중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는데요. 박사님, 비중으로는 셀트리온이 가장 높게 나왔고 내부 거래 규모로 보면은 SK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재벌 그룹들의 내부 거래 실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내부 거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의 거래를 하더라도 공정하게만 거래를 하면 되는데 자기 내부 거래, 특히 주식 지분이 대주주 일가가 많은 쪽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높이 쳐주는 이런 현상을 하게 되면 정시 건전하게 상장돼 있는 많은 회사들의 돈, 그 주주들 돈을 빼내서 대주주들에게 갈취를 하게 하는 이런 사익 편취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질서를 흔든다. 특히 2세, 3세 승계하는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하면서 많이 몰아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서가는 이제 아주 오래된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그동안의 과거의 기업 행태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새로 출발한 첨단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셀트리온이 내부 거래에 1등을 했다는 것은 조금 쇼킹하죠. 셀트리온은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라는 이 의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헬스케어와 제약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의 서정진 회장 및 그 일가의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렇게 지분 비율이 낮고 덩치가 큰 회사 셀트리온의 물량을 그쪽에 몰아주게 되면 그러면서 또 가격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시중에 있는 주주들의 돈을 서정진 일가에게 주주 오나 일가에게 몰아주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대목을 가장 우려하고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부 거래 비중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약 1년 전부터 서정진 회장이 합병하겠다. 셀트리온 3총사,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제약, 헬스케어, 제약회사를 합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합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내부 거래 의혹으로부터 해소를 정부의 압력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합병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합병을 이제 하게 되면 일단 내부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동안 내부 거래를 통해서 누려왔던 서정진 회장과 그 오나 일가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빼낼 수 있는 사익 편취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언제 단행하느냐가 이슈였는데 서정진 회장은 틈만 있으면 통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통합할 때마다 주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이 희망 고문처럼 돼서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밝히지 않고 올해 말까지 통합의 계획을 짜겠다. 그럼 올해 말까지 계획을 짜면 이것이 2년 후 통합이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후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구체적인 통합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인한 오해가 계속 정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